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크립토 마켓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6만 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보이면서 새벽만 되면 하락하고 버티다가 하락하고 버티는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 수준으로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상승 여력은 없는 것일까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0% 하락한 6만 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가량 하락한 2,900달러대, BNB가 2.4% 하락, 솔라나가 5.34% 하락, XRP가 3.93% 하락한 0.54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5.7%,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3%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분위기가 전면전 직전까지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대비해서 F-22 전투기를 중동으로 급파하고 추가 항공모함 전단을 서둘러 출항시키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 정부는 이란이 이르면 5일 내일이죠.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공격한 수단은 단거리 발사체다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의 경우는 이 공격은 시온주의자 정권 즉 이스라엘이 설계하고 실행을 하였으며 범죄적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적시적소의 적절한 방법으로 가혹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공격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정치적 차원의 승인을 받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같은 날 사저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이 물러서겠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러길 바라는데 모르겠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레바논에 머무는 자국민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고, 이 스웨덴은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보복을 우려해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도 출국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레바논에 130여 명, 이스라엘에 530여 명, 이란에는 11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이 발발하게 될지 세계 정세가 혼돈으로 빠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미 증시를 포함한 크립토 마켓 관점 약세를 점치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으로 4월 반감기 이벤트 이후 현재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에 신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자들 또한 떠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지난 금요일 당시에는 90일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가장 큰 규모의 1일 순 유출을 기록하며 매도 압력에 불을 지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경기 침체 시 비트코인 5만 달러 하회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테넥스 리서치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을 보이고 마운트 곡스 채권자 물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 상황을 보인다라면 비트코인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게 되는데요. 최근 페드는 비둘기파적 입장을 취하며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엔 이번 조치가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테넥스 리서치는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라면 비트코인은 5만 달러 밑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과 제조업 둔화를 나타내
내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주요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크립토 마켓 또한 하락을 하였는데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 아직은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의 경우는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이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게 되는데요. 이 실제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JP 모건의 경우는 연준이 예정에 없던 긴급 금리 인하 단행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해지자 FOMC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 회의를 통해 금리 50bp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현재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격화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 여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비트코인이 주식과의 연관성을 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주식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내는 수익이 없고 대신 비트코인의 가격은 순전히 유동성, 즉 수요와 공급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 자산과의 연관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장기적인 관점 비트코인 가격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두려움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기댈 것은 11월 미 대선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상승분 반납한 비트코인 미 대선이 가격 변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7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까지 하락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장중에는 6만 달러가 일시 무너졌죠. 이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비트코인 호재로 꼽히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1만 개로 전 세계 공급량의 1%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트코인이 장중 7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틀 뒤에 바이든 정부가 보유한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익명의 주소로 이체 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을 했다. 이제 FOMC에서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을 했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상승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으로 11월 대선에 사실상 승리했다라는 소식들이 파다했는데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트럼프와 후보와 이제 점차 대등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반가상자산적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이번 미 대선을 통해서 크립토 마켓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보게 되면 친크립토적인 친비트코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가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입장을 보게 되면 단연 공화당의 이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다음 행정부가 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건설적인 접근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현 백악관 관계자 즉 민주당 임원들과 암호화폐 업계의 경영진이 월요일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화상 원탁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크립토 마켓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말인즉슨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카테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과연 11월 대선 이후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며칠 새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방향성을 잃은 상황이지만 사실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 폭이 좀 큰 게 문제겠죠. 사실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 역시 큰 변동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엔비디아의 등락폭이 비트코인을 훨씬 뛰어넘었다,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심하다라는 기사 또한 나오게 되었죠. 특히나 이제 현재 문제가 이 방향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투자 자산과 관련된 문제일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금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미국은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이번에야말로 금리를 인하할 기회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실제로 투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7월에만 169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트코인에 대한 무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 비트코인은 1시간 만에 $1,600를 하락을 했다라거나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가격 관련 이슈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런 모든 현상이 적인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마이클 세일러에게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해시레이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반면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점점 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낮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과연 낮아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의 상승률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큰 자산입니다. 6만 불대의 비트코인에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번 시즌의 목표가는 20에서 30만 불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1달러가 1만 달러가 되던 시절을 기대하고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이기 짝이 없는 한국에서조차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안산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에도 가상자산 압류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도 이제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흘러가고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듯이 지금의 혼란과 불안함도 지나가며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대상승장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사실 지금의 가격 또한 가까운 과거에는 신고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빨리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의 혼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